안녕하십니까.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방송대국 TV에서 보내드리는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는 세금 내고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나라가 잘못한 부분에 시시비비를 가려 OECD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방송으로서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 열흘 전쯤이었나요? 문 대통령은 통일 방안이 무엇인지 혼자만 알지 말고 그 시큼한 속을 우리 국민도 압시다 라고 하는 방송이 나간 얼마 후에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에서 북한 대표가 돌연 연방제를 언급해 그 속내를 보였다 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에서는 현재 문 대통령이 남북한 교류라고 이름 붙여 남한 국민들을 호도하는 남북한 통일정책은 결국은 북한의 통일정책인 고려연방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정면으로 거론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통일부가 어쩔 수 없이 변명을 하지만 그동안 문 대통령이 남한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우물쭈물하고 숨긴 듯한 속내를 답답하게만 생각한 북한 대표가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에서 선제적으로 확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유튜브 홍용락을 검색해 보시면 정확히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홍용락의 레이저 뉴스 이번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호기심도 나지만 알고 나니 씁쓸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국민께 사과의 글도 올리고 또 당사자인 공항안전요원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네요. 김포공항 갑질 사건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드루킹 사건 중심에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고 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라고 이 정권에서 거침없이 잘 나가던 김정호 의원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당당한 분이 국회의원 배지 떼일까 봐 인간적인 자존심도 다 팽개치고 무릎을 꿇다시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 대통령과 두 대통령으로부터 뭘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사건 초기에는 엄청나게 공항 직원의 건방짐과 개인적 자질을 거론하며 현장에서 공항의 제도적 문제점까지 거론했답니다. 그러면서 일국의 그것도 여권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항 직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도 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간부가 김 의원을 직접 찾아가 국회의원으로서 아량을 구했지만 오히려 국회의원이 역갑질을 당했다고 하고 지역구 김해공항의 확장에 반대하는 자신의 입장에 공항공사가 흠집을 내기 위한 업무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급기야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야권의 정면 공격이라고 판을 크게 벌려놨습니다. 국회의원이 어린 공항 직원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소문을 뉴스를 접한 국민들의 반응은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느낀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장년 세대는 젊은 분들 중에 세대 간의 위아래 모르고 나대는 분들도 가끔 겪다 보니까 감히 노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하는데 누가 건드릴 수 있을까 하고요. 정말 철없는 젊은이가 앞뒤 구분도 못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나 경위서가 공개되고 공항 CCTV를 공개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여론이 커지자 새 불리함을 직감하고 김 의원은 하루아침에 납작 엎드려 호통쳤던 젊은 분한테 전화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를 했고 한국공항공사 노조위원장한테 100배 사죄까지 했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갑질당했다고 거짓말하고 음모론까지 꺼냈다가 뒤늦게 사과한 것이 사건의 전모라고 하니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뒤돌아보면 웬만한 일반 국민들이야 갑질당했다고 하니까 진실게임에서 누가 진실일까 하는 호기심이야 있었겠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너무 목에 힘준 게 아닌가 하는 심정은 처음부터 있었겠죠. 문제는 언론의 시각이죠. 특히 웬만한 언론은 제도권 언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또 흐려 여론을 엉뚱하게 빗나가게 했습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정책과 세상살이 구분할 것 없이 옳고 그름도 잘 판단 못하고 자기 편이면 무조건 편들어주면서
개인적으로 챙길 건 다 챙기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방자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제도권 언론은 마치 김종호 의원 개인 한 사람의 진실게임에 초점을 맞춰 본질 규명을 흐리게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문제를 김종호 의원과 젊은 공항안전요원과의 당사자 문제를 국한시켜서 확인해서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판명해보자는 방향으로 계속 몰아갔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제도권 언론이 정권의 신여가 되어 정권의 나팔수 역할로 교묘히 문정권을 비호하는 가운데 김종호 의원은 그 힘을 얻고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세력이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일반 국민들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선까지 문제를 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확대된 것은 유야무야 묻혀갈 수도 있는 사건을 현 정권에서 힘께나 쓴다고 과신한 김종호 의원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을 초기에는 김종호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공항안전요원의 가인 검색 문제란 직원의 개인적 해프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 사건도 유야무야 되었었겠죠. 그 와중에 김종호 의원이 스스로 이번 사건이 문재인 정부를 음해하기 위한 음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문제를 키워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성자박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문재인 정권과 노조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끼리끼리들의 오만방자한 갑질에 신물이 날대로 난 일반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면서 여론은 국회의원 김종호를 넘어 문재인 정권 전부를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갑질이라 하면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권의 권력 남용은 쉬운 표현으로 하면 국민을 상대로 자기 편끼리 편을 짜서 갑질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정권은 권력을 가지자마자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자기 편에게만 몰아줘서 갑질하는 소위 몰빵 갑질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몰빵으로 밀어줘야 할 권력은 지금까지 사회구조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밀어줘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도 내세웁니다. 예를 들어 이유불문하고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 사이에는 학생들에게 줘야 하고 경영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당연히 근로자들에게 눈 감고 권력을 몰아주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들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피해를 받아온 구조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쪽에게 몰아줘서 이익을 줘야 균형을 맞춘다고 그럴듯하게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까지 막대한 피해를 받아온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치적으로 확실하게 내 편으로 표를 끌어들일 수 있는 계층을 놓고 저울질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사회구조적으로 피해를 본 측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감싸주는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선거에서 이긴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에서는 유독 반대편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보복을 집권기간 반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조직마다 자기 편인 노조를 앞세워 무법적으로 핍박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서 민심이 극도로 이완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충청도 아산에서 노조 문제로 사이가 나쁜 임원을 많은 노조원들이 경찰이 지켜보는데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집단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는 경찰은 노조원 제지 행위가 경찰 상층부로부터 문책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현장 제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 정권과 한편인 노조를 감싸는 현 정권의 잘못된 권력 몰아주기의 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렇게 나라가 가야 하나 하는 안타까움만 더할 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정권이 가지는 몰빵 갑질의 특징은 갑질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들 목전의 이해관계의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정의롭지 않은 것을 제대로 돌려놓기 위한 소위 정의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항갑질 당사자인 국회의원도 대다수 국민이 처음부터 갑질한 것이라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데도 오히려 처음부터 공항공사 조직의 업무 로드맵과 그 로드맵에 따른
젊은 공항안전요원의 업무적 미숙함에 우선적인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스스로 단정을 했다는 것이 그 예일 것입니다. 언론 기사 하나를 공개하면요. 김 의원은 처음부터 공항보안요원에게 탑승권과 함께 스마트폰 케이스를 열어 투명창에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했다. 그러나 평소와 다르게 케이스 안에 있는 신분증을 밖으로 꺼내 다시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근거 규정 없이 필요 이상 요구를 하는 것은 시민에게 오히려 갑질하는 것이라고 항의하는 과정에 규정 시비가 일어났다고, 또 신분 확인 절차가 신속하고 유쾌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다가,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다가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시민 입장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것은 자기는 절대 정의로웠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김 의원은 처음부터 자기 주장이 정의롭고 상대방의 주장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김 의원이 자기는 정의로운데 분위기에 휩쓸린 정의롭지 못한 국민들 때문에 다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것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겁니다. 김정호 의원이 속한 민주당도 여론의 눈치를 계속적으로 봐가면서 김 의원이 속한 국토교통위원회 자격을 빼는 것과 또 국회 윤리위원회 해부 문제도 단계적으로 찔끔찔끔 흘리는 것은 같은 편끼리는 정당한 처신을 했지만 약자 편만 드는 냄비같이 끓는 잘못된 여론 우박을 잠시 피해가자는 술수로 보이지 않습니까? 초록은 동색이란 표현이 적절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같은 조짐으로는 김정호 의원 공항갑질에 대해 같은 편인 듯한 한 정치평론가는 신문기고에서 갑질은 김정호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의 편향적이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의도적인 훼손 음모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사회각체에서 같은 편끼리 김 의원은 정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수 언론의 정권 흔들기로 몰아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칼럼 내용을 일부 공개해 보면요. 보수 언론인들이 김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궁지에 빠뜨리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기관 신뢰도 최하위인 제2신문사. 제2신문사는 누군지 아실 겁니다. 제2신문사가 국회의원 갑질이라는 선정적 보도로 국민들 비판 정서에 편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정치를 하면서 구조적 약자를 돕는다는 것은 그럴듯하기도 하고 정의롭고 정당한 명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자에게 주는 혜택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수혜를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편가르기와 적대적 분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권 들어 공공기관을 비롯한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원 자녀들의 고용세습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좌절에 빠진 청년 세대에게 박탈감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누군들 공정경쟁 없이 취업경쟁에서 밀려난다면 참을 수 있을지를 정권은 잘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세습과 같은 이러한 채용비리를 이 정권처럼 지지층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우겨댈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엇갈린 데도크로스가 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떨어져서 현재는 집권 때 지지율인 40% 초반도 조만간 무너질 것 같습니다. 더구나 20대에서 지지율이 39%이고 60대에서도 40%, 50대에서도 35%의 지지율과 비슷하게 모든 세대에서 낮은 지지율입니다. 이와 같이 20대에서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은 고용세습같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갑질에 대해 20대가 가지는 반감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 후에 국회의원 공항갑질 같은 직접적인 권력갑질을 하거나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근로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챙겨주는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몰빵갑질을 계속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경고등이 켜질 수밖에 없고
전 세대에서 지지율 하락도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이 위협받을 때 그 정권은 버텨날 수 있을까요?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방송대국 TV에서 보내드리는 홍영락의 레이즈뉴스는 새해에도 정권의 무능함에 대해 촌촌살인의 시비를 가려 국민들의 체정을 내려드리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